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화장실 몰딩을 해야 해서 마침 처남이 갖다 놓고 안 쓰던 몰딩 목재를 화장실에 싹 발라놨습니다. 이 창틀을 지나는 라인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나 자랑해보자 하고 작업을 쭉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몰딩 자재가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자재 제조사마다 몰딩재의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어디서 생산한 건지 알아야 구입을 할 텐데 제가 아는 모든 건재상에 똑같은 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탈거하고 새로 사다가 발라버리려고 했는데 안 떨어집니다. 바이오 실리콘을 발라서 붙이고 타카를 박았거든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건식벽체라서 천장이 석고보드예요. 이걸 떼려면 그냥 천장 전체를 떼야 하는, 이미 입주하고 가구까지 설치한 마당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됐죠. 어쨌든 몰딩은 마감을 지어야 하니까 화장실용 몰딩재를 사오긴 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몰딩재의 자투리들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요렇게 하면 대충 나오네. 뭐 이런 모양이었던 거죠. 근데 요건 이게 뒤집어 보면은 이런 PBR판의 정취가 느껴지죠? 이건 일반 실내용 몰딩재더라고요. 이걸 화장실에 설치하면 뒷면 그리고 재단면마다 습기를 머금고 얼마 못 가서 부풀고 터질 겁니다. 곰팡이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저의 화장실이 곧 아무튼 그건 어떻게 수습해보기로 하고, 요게 이제 화장실 플러스 주방용 몰딩재입니다. 뒷면을 봐도 그렇고 재단면도 방금 보신 실내용 몰딩재랑 다르죠? 실내용 몰딩재는 MDF나 PB판을 잘라서 모양을 다듬고 거기에 시트지를 붙이지만 이 화장실용 몰딩은 수지나 플라스틱을 성형해서 만듭니다. 당연히 방수 성능이 월등하고 주방과 화장실에는 이걸 써야 하죠. 문제는 지금 화장실 천장에 찰싹 붙어버린 몰딩이 실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단면이 서로 다르게 생겨서 접합부에 단차가 생긴다는 거. 어떻게 테트리스를 해봐도 단차는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이럴 때는 비장의 무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죠. 몰딩은 따로 자격증도 없는 참 대접받지 못하는 분야긴 하지만 사실 저 같은 취목인 수준에서 입을 돌릴 레벨은 아닙니다. 각도를 딱딱 맞춘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보기엔 그냥 하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언제나 생각대로는 안 되는 법이죠. 최종 마감이기 때문에 1mm의 오차도 복구가 안 됩니다. 화장실 몰딩은 플라스틱이다 보니 재단할 때 재단열로 인해 끝부분이 이렇게 뭉쳐져서 굳거든요. 톡톡 잘 떨어지니까 떼어내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설치된 몰딩에 이어붙일 거라서 이렇게 두 자루만 있으면 작업 준비가 완료되죠. 그에 앞서 홈만 뿌려둔 화장실 입구에도 몰딩을 해야겠네요. 24T 아카시아 집성판을 점여낸 녀석입니다. 방수 코팅은 미리 해뒀고 이걸 벽에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실타카로 박아줬죠. 설치는 깔끔하게 됐는데 뭔가 너무 튀는 것도 같고 정 안 어울리면 나중에 흰색 페인트로 좀 눌러줘야죠. 그나저나 촬영하다 보니 바닥이 이렇게 떠있네요. 이런 잘 보이지 않는 틈들이 다 벌레들의 집이 됩니다. 싹 막아줘야겠어요. 문은 잘 여닫히고 몰딩에 간섭되진 않는군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색상인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화장실 몰딩을 처리해야지. 제가 몰딩에 대해서는 정말 쥐뿔도 몰라서 여기저기 자문을 많이 구해봤는데요. 각이 꺾이는 곳을 먼저 박아주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중간을 박으라더라고요. 그리고 몰딩은 짧은 면부터 박아야 한대요. 몰딩재가 길수록 휘어서 맞추기 좋으니까 수정 보기가 쉽다고. 근데 전 제일 긴 쪽부터 박아버린 거죠. 수정은 뭐 일단 이렇게 자리만 잡아놨습니다. 모르고 보면 대충 된 것 같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몰딩재가 서로 달라서 단차가 발생됐고 사이즈를 제대로 못 재서 벽에 밀착이 안 됐죠. 사실 이렇게 작업이 망했을 때는 다시 만들든가 촬영을 아주 잘된 것들만 보이도록 해서 마치 선수인 양 행세하는 채널들이 더 인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직장인이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리 한번 짚고 가자는 게 본 채널의 반강제로 정해진 취지라서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내용 몰딩을 드러내려다 생긴 크랙도 있고 아무래도 앞서 말한 비장의 무기를 꺼낼 때가 된 듯 싶네요. 그 비장의 무기란 실리콘이죠. 뭐가 있겠습니까? 발라버려야지. 빈틈이 다 메꿔졌죠? 별 기술이 아니고 그냥 몰딩을 한 장 더 붙였다는. 좁은 화장실에서 작업하는 와중에 카메라 각도까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 작업하고 최종본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엔 바이오 실리콘을 썼는데요. 바이오 실리콘은 바를 때 헤라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 샘플을 하나 만들었죠. 먼저 일반 실리콘입니다. 일반적인 실내외는 다 이걸로 작업하죠. 쭉 발라주고
일부러 좀 두껍게 발랐어요. 그리고 헤라로 쓱 그어줍니다.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마감 형태죠. 이번엔 바이오 실리콘입니다. 주방, 화장실, 그 외에도 창고나 습이 많은 반지하 같은 곳에는 이 바이오 실리콘을 쓰죠. 샘플 목재 뒷면에 쭉 발라줍니다. 그리고 헤라로 쭉 그어주는데 왜 잘 되지? 원래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막 끝부분이 후두두둑 뜯겨나가야 되는데 촬영을 하니까 잘 되네. 몇 번을 해봐도 잘 되네요. 반대 방향으로 그어보면 잘 되네요. 할 말이 없네. 뭐 헤라로 그어서 작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바이오 실리콘은 헤라로 안 긋거든요. 실리콘이 뜯겨지는 일이 많아서 이게 근데 잘 됩니다. 좀 더 알아보고 실리콘 특집 영상을 만들어야겠어요. 아무튼 하루가 지나서 실리콘이 다 말랐고요. 전날 바이오 실리콘을 바른 곳에는 나무판 위에 잔여물을 막 닦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 실리콘 자리인 거죠. 칼로 잘라서 떼어내보면 단면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려나갑니다. 실리콘 덩어리뿐만 아니라 실리콘이 발라진 목재 부분도 깔끔하게 재단이 되죠. 이번엔 바이오 실리콘 부분 칼로 쓱 그어서 잘라내주면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일반 실리콘에 비해서 단면이 좀 우툴투툴하죠. 이게 어쩌다 보니 제가 우기는 꼴이 됐는데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짜놓은 스토리랑 영상이 따로 가고 있어서 혼자 수습하느라 너무 바쁘네요. 아무튼 바이오 실리콘의 재단면을 보면 이렇게 칼날에 끌려서 찢겨나간 것처럼 툭툭툭 뜯어진 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실리콘은 아주 깨끗하고 바이오 실리콘은 마치 톱날처럼 끊어지면서 이 재단이 되죠. 이게 원래는 실리콘을 바르고 헤라를 대도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근데 바이오 실리콘에는 헤라를 대지 말라고 선배님들이 알려주셨고 그걸 구독자님들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헤라질이 잘 되네. 뭐 이 상황에서 제가 뭔 소리를 해본들 아마도 설득력은 0에 수렴할 것 같고 농가주택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실리콘 특집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어도 확실한 팩터 한 가지는 바이오 실리콘이라고 해도 매끈하게 리스 칠이된 목재에는 헤라질을 해도 괜찮다. 좀 찝찝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창틀을 따라 꺾여지는 몰딩의 미묘한 라인을 자랑질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임기응변에 임시방편에 뭔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주먹구구 땜빵질 영상이 돼버렸네요.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화장실 작업은 마침표를 찍었고요. 이제 슬슬 주방에 손을 좀 대볼까 싶네요. 그럼 저는 보다 정상적인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죄송합니다.